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같은 분기 대비 매출이 또 70% 가까이 폭증을 했고요. 마진율이 원래 시장의 밴드 70% 초반을 잡아놨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마진율이 72%의 제조업을 역사상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모로 로봇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단 한 가지 다음 분기의 실적 전망이 좀 모호했는데 시장은 이것도 괜찮다. 영민 매니저. 네. 그냥 이 정도면 잘한다. 이렇게 좀 박수 네. 쳐주고 있네요. 아니 일단은 뭐 매출액이 전 부문에서 다 가이던스를 네. 이제 충족을 좀 시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네. 예상했었는데 게이밍이라든지 로보틱스, 로봇도. 컴퓨트 네. 뭐 모든 부분에서 다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네. 나왔기 때문에 일단 1분기는 확실히 이제 시장 기대치를 오케이. 충족시키고도 남았다. 네. 뭐 주당 순이익도 한 시장 예상치 네, 대비해서는 톡톡 거의 뭐 성했어요. 한 20% 이상 네. 뭐 그 정도는 이제 좀 잘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뭐 사실 이제 1분기는 괜찮았고 문제는 이제 2분기인데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350달러가 아니라 450달러일 네, 거예요. 450달러. 그렇죠? 네. 만약에 진짜 350달러였으면 정말 폭락을 했을 텐데 450달러. 가이던스는 이제 455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450억 달러. 그러니까 가이던스보다 약간 좀 못 미쳤잖아요. 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미스가 나면은 주가가 급락했을 수도 이거 있는데. 오늘 아주 완전 밀어버리는 네. 재료죠. 근데 이제 변수가 H20 칩에 대한 이제 수출 규제 그겁니다.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탓으로 좀 돌리고 네. 다만 이제 젠슨항 CEO가 이제 발언을 했던 것 중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글로벌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GPU 수요가 하루에 뭐 7만 개가 넘어가고 이걸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0만 개를 올해 넘길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중국 쪽에 이제 손실 H20 칩을 수출 못함으로 인한 손실 80억 달러를 감안을 하더라도 45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가이던스를 네. 제시한 거니까 이거는 만약에 H20 칩의 수출 규제가 아니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럼요. 수준으로 이제 네. 가이던스가 제시됐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좀 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지금 4% 정도 강하게 맞아요. 상승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AI에 대한 이제 폭발적인 수요는 확인을 좀 했고 네. 우리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어저께 또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좀 시켜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오늘 요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네.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시간외에서 4%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영민 매니저 이야기해 줬지만 지금 문제가 이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인데 예상치보다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용을 좀 까놓고 보면 이거 H20에 대한 수출 통제 이거를 다음 분기에는 80억 달러 손실로 잡혀놨기 때문에 자, 준호 매니저 이게 마음이 언제 또 트럼프가 바뀔지 모르고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고스란히 다시 또 그렇죠. 회복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 뉴스를 한 번 더 준호 매니저 얘기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반도체 소프트웨어 설계 수출 금지하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연방법원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상호 관세에 네. 문제가 있다.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속보로 나와서 조금 더 가봐야 되겠지만 자 네. 이러면 약간 맞습니다. 좀 판이요. 네, 준호 네. 매니저. 일단 뭐 관세 관련해서 지금 방금 뭐 로이터 통신의 어떤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것 같고 또 이제 젠스항 CEO도 지금 이제 컨콜에서 강력 약간 비판. 우회적으로 와, 네, 네. 강력하게 네. 지금 사실상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지금 이제 중국의 H20 수출 규모가 80억 달러 됐다.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 사실 네.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 예상치가 459억 달러다 달러. 보니까 결국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45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455억이니까 네. 오히려 지금 80억 달러 부과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맞아. 뭐 이미 네. 예상을 상회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젠스항 CEO도 그렇고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인 또 이제 중국 시장을 수출 규제를 막아버린다고 네. 한다는 거는 가장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가장 이제 트럼프의 절친이었던 일론 머스크까지도 요즘에. 좀 네. 맞습니다. 약간 우회적으로 지금 중국의 어떤 계속. 수출 규제 이런 네. 부분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공장이 이제 중국의 이제 상하이 공장이고요.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좀 계속해서 애플을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전 세계 시총 1등, 2등을 다투는 애플 또한 계속 압박한다고 했을 때는 기업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는 트럼프도 좀 알고 있고 결국 이제 관세가 사실상은 이제 결국 협상용 카드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긴 어렵다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네. 결국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결국 AI와 또 그리고 미국의 어떤 생산 강국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기 위해서 일단 그 과정이 어떤 협상 카드라는 거. 그랬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계속 이제 관세를 밀어붙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그렇죠. 분명히 좀 적용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리고 또 젠상 CEO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지르고 나서 약간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수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나는 신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회기를 계획을 지지한다. 그리고 AI 확산 규제 완화가 오히려 굉장했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좀 언급을 바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아,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네. 달리기가 나왔어요. 네. 다만 이제 아무튼 어느 정도 가장 이제 트럼프도 미국의 가장 이제 글로벌 시총 1등, 2등, 3등, 4등, 5등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제 매출 둔화와 중국 기업들의 어떤 이제 점유율을 뺏기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들의 이런 볼매소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한번 밀어붙이고 어느 정도 완화 구매에 들어오면서 많은 어떤 기업들을 미국 쪽에서 생산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 우선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만 지금 젠상 CEO가 지금 이제 뭐 50조 달러 네. 수준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한 6경 한 8천조 원 수준인데 이제 미국의 부채가 4조 한 9천조를 지금 네.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로봇 안에서 첨단산업 수많은 첨단산업 안에서 로봇 그 로봇 안에서 휴머노이드 시장만 미국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의 부채를 잡고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첨단산업 관련된 규제 완화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은 그래도 성장주 섹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K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네, 너무 달려가지고 맞습니다. 이 재료가 약간 세련 같기도 한데 또 여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금지도 있는데 또 연방법원이 제동도 걸고 오늘 맞습니다. 복잡한데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는 네. 또 어느 누구도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또 AI 어떤 전반적인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어떤 이제 관세 부분들도 약간 제동이 걸린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연속성이 없고 좀 일일천하로 좀 끝나버리는 부분이고 또 전일 또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도 전반적인 2~3% 정도였던 반등 흐름이 먼저 좀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투심이 바로 회복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지켜보다. 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관세 쪽에선 피크를 찍고 서서히 좀 완화 국면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엔비디아의 좀 더 자세한 실적과 제인스나 컨퍼런스 콜의 코멘트는 저희가 개장 때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또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다는 걸 미리 예고해 드리고요. 영민 매니저, 이게 지금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 때문이기도 하지만 급등을 하고 있는 게 네. 아마도 지금 이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제동을 걸어줬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네. 자체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네. 오늘의 일발을 한번 달려보죠. 일단 로이터 네. 통신의 보도는 네. 뭐 백악관과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긴 예. 한데 일단 연방법원에서 이제 제동을 건다라고 이제 속보가 1시간 전쯤에 네.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입법부의 이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냥 네.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서명만 해버리면은 그냥 네. 발효가 되는 거니까 지금 취임하고 나서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네. 서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연방법원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 가처분을 하는 이제 또 행정 처분을 이제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뭐 공화당에서는 즉각적으로 뭐 사법에 정치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반발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제동이 좀 걸릴 수 뭐 나쁘진 있다면 않죠. 우리 시장한테는 뭐 좋은 네. 거죠. 우리가 또 지금 오늘 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설계 기업들 중국에 이제 수출하지 말라, 소프트웨어 수출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제 재료는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했고 네. 뭐 이런저런 뉴스들도 좀 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 아, 오랜만에 소부장 갈까요? 또 소개를 네.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오늘 TFE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테스트 소켓하면 리노공업, 리노. 그다음에 ISC, TFE 요렇게 이제 세 개 정도 기업을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세 개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작지만 최근의 흐름은 가장 좀 돋보이는 TFE를 오늘 공략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업력은 한 20년 넘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 테스트,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테스트 소켓을 네.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테스트 보드, 테스트 소켓, 요게 이제 주력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2019년 꽤 오래됐어요. 벌써 이 테스트 소켓 시장 진출한 게 네. 일본의 이제 JMT라는 회사에 이제 지분을 100% 이제 인수를 하면서 테스트 소켓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건 포고핀 조금 딱딱하고 완전 뾰족한 네. 그 이제 포고핀 방식의 이제 테스트 소켓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데 리노핀 같은.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딱 이제 방식. 포고핀 네.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TFE가 이제 진출한 거는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러버 소켓, 이제 러버 약간 소켓. 고무 고무 재질로 소켓. 되어 네. 있는 이제 소켓 네.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요게 네. 이제 일본 기업들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본의 이제 소니라든지 키옥시아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 쪽으로 주력으로 이제 판매가 좀 되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기업으로까지 매출이 이제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러버 소켓이 비중 자체가 메모리 비중에 이제 또 조금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 메모리 업황이 뭐 그야말로 이제 다운 사이클 거기다가 삼성 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 이제 감산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어요. 특히 작년에 4월 달에 고점 찍고 한 4만 원, 4만 5천 원대 구간에서 작년 연말에 뭐 거의 10,000원 초반까지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났으니까 뭐 3분의 1 토막,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뭐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올해 들어서서는 그래도 완만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2분기 이후에는 레거시 업황에 대한 이제 회복 기대감. 사실 레거시 업황은 분명히 살아날 거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관세라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언제쯤이 될지 이제 변수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뭐 보시는 네.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좀 좋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7월까지 유예됐고 각국과 지금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얼어붙었다가 네. 신뢰 지수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걸 보면 이 IT 업종에 대한 어떤 수요도 다시 이제 좀 회복 조짐을 우리가 메모리도, 2분기 때 네.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메모리에 조금 치우쳐 있다라는 게 이 메모리 레거시 업황의 회복과 가장 이제 또 실적이 좀 빠르게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러버 소켓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포고핀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재질이 딱딱하고 네. 뾰족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하다가 반도체 칩에 좀 손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5D 3D 패키징,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거 테스트하다가 망가지면 엄청난 안 되잖아요. 손실일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포고핀 방식보다는 러버 소켓, 특히 이 하이브리드 패키지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과정에 들어갈 때는 이 러버 소켓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는 네.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ISC가 SKC의 네. 피인수가 되어 그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ISC 매출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쪽 매출은 ISC 물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네. 점진적으로 이제 TSE 쪽으로 물량이 좀 확대되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면 예. ISC하고 TFE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물론 이제 ISC도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은 분명히 좀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좀 보여지는데 ISC하고 TFE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네. 특히 최근 흐름에 보면 TFE가 먼저 반등이 조금 그렇네요. 진행되고 있기 예. 때문에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삼성 쪽 물량이 이제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 이제 가격 전략 좀 제시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 어제 종가가 23,600원이거든요. 어제 종가를 매수 가격으로 23,6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목표가를 조금 여유 있게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없을 없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시세의 변동성도 좀 크고 추세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탄력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조금 뚫어내고 있는 구간이어서
2분기 안에 그러니까 6월 말까지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한 3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조금 중기 관점으로 3만 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 2만 원 정도를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우리가 한 1년 전 이때만 해도 저런 이제 테스트 리노공업 달리고 있었고요. ISG 달리고 TSE, TFE 진짜 꽤 많이 한 1년 반 전만 해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메모리 쪽에 침체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굉장히 주가가 힘든데요. 오늘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고 메모리 쪽도 이렇게 살아난다면 또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부분에서 오랜만에 이 테스트, 특히 러버 소켓 쪽으로 가고 있는 TFE를 오늘 일발로 영미 매니저가 갔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막 그 쏟아낼 때까지 제가 그 카페를 이렇게 보다 왔거든요. 그 외국 카페를. 그러니까 하지 마라. 트럼프 비판하지 마라. 트럼프가 보복할지 모른다. 그때만 하고 나왔는데 방금 보니까 또 일론 젠슨하고 좀 말을 바꿨다면서요? 맞습니다. 머스크도 요즘에 좀 근데 좀 약간 그래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중국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이제 지금 계속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판매량을 증가해야 되는 상태에서 뭐 IRA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 쪽의 어떤 수출 규제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또 소재가 부품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뭐 일론 머스크랑 젠스랑 CEO가 그냥 총대 메고 사실 많은 기업들 대표로 언급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노력한 거 정말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감세한테 비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완벽하게 지금 뭐 주 7일 24시간 일을 한다고 강력하게 말을 했던 것도 이제 앞으로 도지 일은 이제 아예 손을 떼겠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이제 미련을 뒀거든요.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또 도지 일을 볼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주 7일 24시간 계속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XAI, 뭐 스페이스 X 쪽에 아예 그냥 사활을 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또 2차원지 섹터도 다시 한번 좀 반응을 했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또 이제 6월 12일이 이제 그 로보택시 관련된 런칭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텍사스 오스틴이랍니다. 맞습니다. 약간 추측성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6월 안에는 로보택시가 런칭하는 건 맞고 또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정말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어떤 변화의 어떤 사건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돼야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첨단 산업 기업들 또 그리고 뭐 AI 반도체 기업들 또 2차전지 기업들 우주 항공 쪽 다양한 어떤 산업 전반적인 어떤 이제 투심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일에 집중한다라는 거는 우리 K 증시에도 굉장히 훈풍이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LNF 말 한마디에 거의 16% 가깝게 거의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사실 2차전지는 좀 억울할 만큼 좀 과도한 조정이 나와줬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도 그때도 이미 또 이제 앞으로 규제와 IRA 관련된 법안이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미 주가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공화당 일부 그 또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또 이제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뭐 LG에너지솔루션은 한 달 동안에 거의 26% 이상 급락이 나와주니까 당연히 2차전지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제 행동 바로 24시간 주 7일 일하겠다라는 언급에 LNF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최근에 그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좀 한 달 유예를 했다는 부분들도 관세 쇼크의 가장 큰 피해 섹터가 2차전지 섹터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2차전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돌아왔고 전기차에 매진을 하면 전기차 캐짐도 극복하고 많이 팔고 다시 K 배터리. 이제 그래서 어제 뜨거웠고 폭등이 나왔는데 지금 프리마켓은 약간 또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영민맨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한데 카카오도 많이 아직도 갖고 계시고요. 2차 전지도 아직도 갖고 계시거든요. 되게 좀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컴백을 해서 경영 일선에서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제 호재였지만 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한 건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 이슈보다는 LFP 배터리 이슈였어요. 어제 우리 시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GM의 요청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이제 드디어 이제 LFP 라인을 이제 신규 투자를 연다.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또 배터리 업계의 가장 좀 큰 고민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중국산 LFP 배터리는 밀도도 낮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가 절대 강자가 될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 쪽에 투자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를 해놨잖아요. 근데 CATL을 성장을 한번 보시면은 LFP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을 했고 거의 네. 리튬계 3원이온 배터리에 못지않은 혹은 또 뛰어넘을 정도 수준으로 네. 성능이 네. 이제 발전을 해버리니까 결국 전기차가 언젠가는 보조금은 폐지될 거잖아요. IRA가 이제 뭐 조기에 폐기되든 안 되든 그거랑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이제 선택을 할 때 내연기관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전에는 캐즘이 극복되기 어렵다. 가뜩이나 이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이제 없앨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저가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 이제 LFP 배터리 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소 좀 늦긴 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이제 LFP 공장을 이제 라인을 만든다라는 거 그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저께 이제 2차 전지 그랬는데. 종목들이 대거 이제 급등을 네. 했다라고 보여져요. 네. 다만 이게 네. 저는 아직도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네.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이제 추세 반전을 이제 기대하기 위해서는 6월 12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LFP 배터리 시장에도 침투를 좀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배터리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근데 드리도록 가도 하겠습니다. CATL이 너무 앞서 있는데 그래도 근데 될까요? 어쨌든 이제 중국산을 미국은 안 쓰니까, 안 쓰니까. GM, 트럼프 포드, 덕으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밖에 이제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CATL은 어차피 이제 중국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이제 좋습니다. 수혜를 차지하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LF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 좀 진행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K배터리 2차 전지 아직도 많은 개인분들이 들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자율주행하면 자율주행이 전기차잖아요. 맞습니다. 내연차로 자율주행은 안 되니까 맞아요. 그 캐진 극복이 있고 영민 매니저는 LFP로 돌아서는 요때 사업 네. 다각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마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 볼까요? 네. 유진 로봇이 또 좀 웅크리고 있다 확 또 힘을 내버립니다. 현재 시각에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유진 로봇 자체가 약간 이게 정치 테마주로 맞아요. 좀 묶여 네.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사회 이사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사실 앞으로 이제 로봇 섹터에서 가장 강하게 또 시세가 분출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최근에 지금 이제 어제 소개했던 나우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봇주 안에서 한두 종목이 좀 이제 강하게 좀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유진 로봇이 오늘 한 8% 9% 정도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전반적인 로봇 sek터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전처럼 이제 어떤 섹터별로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섹터 내에서 딱 이제 특징이 있는 한두 종목만 좀 강하게 좀 매수가 유입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진 로봇이 오늘부터 또 이제 그 해제됐잖아요. 추경이. 맞습니다. 네, 추경이 해제되기도 해제되고. 했고 오늘부터 또 이제 사전 또 투표, 제지경인가? 네, 네. 사전 투표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조금 이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적으로 이제 유진 로봇의 이제 사회 이사가 카이스트 출신이기도 하고요. 사실 카이스트 그 로봇 연구진 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창립이 된 거고 또 결국에 앞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의 어떤 협업과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향후 뭐 SK뿐만 아니라 삼성과의 꾸준한 어떤 협력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스마트 팩토리의 대전환과 또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로봇 산업의 어떤 이제 정책에 있어서 유진 로봇이 뭐 반사 이익은 분명히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제 상승 흐름은 약간 좀 정책주 또 그리고 정치 인물주로서의 약간 좀 반등 흐름이 조금은 좀 세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로봇 섹터의 어떤 기술력 있는 기업들, 뭐 로보티지라든지 어제 뭐 나우로보틱스, 뭐 원익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로봇 안에 잘 몰라도 휴머노이드 안에서만 우리가 잘 집중해 네.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시장이 조금만 정상화되고 투심이 회복되면 로봇 섹터들은 정말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젠스나의 코멘트는 네, 안 해주네요. 네, 아직은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또 오늘 중에 나올 수도 오늘 있고요. 중에 나올 그리고 수도 또 뭐 있고요. 사실 뭐 네. 지난달 또 그리고 또 최근에 CES 행사에서도 컴퓨텍스에서. 로봇 관련된 컴퓨텍스도 네. 말했고 CES 행사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만약에 이번에 코멘트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제스당 CEO의 어떤 이제 큰 기조는 전혀 바뀐 게 없고 결국 이제 AI 생태계를 선도하고 특히 로봇 쪽에 집중하고 있고 AI 다음 차례는 좋습니다. 휴머노id 로봇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어떤 대세 흐름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프리마켓 특징주 유진 로봇 살펴봤고요. 영민 매니저. 네. 지금 나이백이 프리마켓 상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백은 뭐 시총도 3천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으로 뭐 쉽게 갈 수는 없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나이백은? 시총 3천억짜리 회사가 6천억짜리 딜을 또 성사시켰어요. 올해 들어서서 지금요? 이게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 쾌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ABL 네. 바이오가 4조짜리 계약 체결을 하기도 GSK. 했잖아요. 이 나이백이 올릭스에 또 좀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요. 어저께 미국의 기업 계약 상대방의 이름은 이제 비밀 보호 네, 협약 맞아, 때문에 늘. 공개가 안 네, 됐어요. 네. 근데 총액 대략 한 5,950억 원 정도 규모로 이게 나이백이 개발하고 있는 MP20이라고 하는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섬유증 치료제예요. 이 후보 물질이 호주에서 이제 임상 1상이 이제 안전성, 이제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2상을 네.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미국 기업으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공시가 예. 어젯밤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미 급등을 했고 오늘 그냥 시간에 지금 상으로 프리마켓에서 거의 가버리네요. 뭐 상한가까지 예. 이제 올라가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의 거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딱 요런 시나리오로 지금 올릭스가 일라이 릴리 갔죠. 쪽으로 예. 이제 메시 치료제를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시총 1조를 넘겼었거든요. 아마 나이백도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특히 이번 기술 이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약금은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작긴 해요. 한 네. 100억 조금 넘더라고요. 전체 금액에 비해서 이제 100억이라면 계약금을 보통 우리 통상 아무리 너무 못해도 작은데요? 한 5에서 10% 예, 정도 이제 예, 계약금을 예. 받는데 계약금이 조금 작은 게 이제 다른 옵션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제 기술을 인수해간 기업에서 또 다른 기업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할 때도 상당히 좀 나이백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원료의약품 시료도 나이백이 이제 공급하는 걸로 이제 계약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기술 이전의 총액은 6천억이지만 네. 추가적인 매출까지 이제 감안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나이백이 MP201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과 이제 플랫폼 기술들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릭스와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 이후에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다. 더불어서 지금 아스코를 딱 앞두고 이런 이제 또 네네, 빅딜, 네. 뭐 조 단위가 넘는 딜은 아닙니다만 6천억 원 정도 규모의 또 특히 이런 중소형 제약사가 6천억 정도 규모의 딜을 예. 성사를 시켰다라는 게 전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스코를 앞두고 특히 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또 다 우당탕하고 또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아스코 개막 전에 요번 이제 아스코 전후로 또 이런 빅딜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괜찮은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것 한번 같습니다.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상이니까 오늘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와 들어갈까 말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근데 시총이 3,100억인데 지금 6천억짜리거든요. 이 네. 딜이. 오늘 어떻게 뭐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릭스 차트를 비교해서 좀 가보죠, 분석을 좀 가보죠. 해드릴게요. 네. 올릭스가 갑자기 이제 메시 이제 비알코올성 대사 이제 그때? 질환 치료제를 이제 일라이 릴리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그냥 점상 가버렸거든요. 저기 계속 위에 첫날 있죠. 상한가 갔고 둘째 날도 또 상한가, 셋째 날도 상한가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지금 4만 원대에서 6만 원 이상까지 50% 넘게 더 급등을 했거든요. 저기 올릭스입니다. 이게 여러분. 올릭스 차트입니다, 예. 여러분들. 예. 기술 이전 발표를 하고 나서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이제 과정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 나이백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계약 상대방이 이제 누군지 공개가 안 된 것도 조금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금이 생각보다 이제 전체 금액보다는 조금 작다라는 네. 거 그런 걸 감안하면은 만약에 저는 3만 한 2, 3천 원, 뭐 오늘은 뭐 접근을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3만 한 2, 3천 원 정도 네. 수준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 시총 1조는 뭐 1조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계약 금액인 한 6천 원 그렇죠. 정도까지는 네.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열어두면 그 정도 가격에는 들어가셔도 충분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시기에 굉장히 타이밍도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3만 2, 3천 원 정도까지는 신규 조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약이 6천억이 넘는데 지금 계약금은 한
한 6, 700억은 받아야 되잖아요. 1,000억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계약금이 좀 100억이에요. 100억이 네. 약간 작은 거 요거 하나인데 영미 이건 뭐 보면 확인이 되겠죠. 근데 아까 뉴스가 제가 쭉 나오고.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계약 구조 자체가 네. 나이백에 절대 불리한 이제 구조가 네,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이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일주일간 놓고 보면 지주사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고요. 그 멋진 세상, 상법 개정 수혜주 지주사, 저 PBR 이런 관련주도 언급해 주세요. 지금 대세는 지주사겠죠. 아마도 이게 이제 대선 주놈에 저 몰려 있고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유력 후보 또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 저 PBR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오르는데 지금 HD현대 프리마켓 5.4%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도 거의 3.8%. 근데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고만고만하게 지금 2%, 3%가 지주사가 맞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네, 뭐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였던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한국이 지금 매수할 시기고 또 네. 이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사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나와주면서 우리 김대진 씨가 PBR 1 미만 또 그리고 계속해서 저 PBR로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 오랫동안 거의 뭐 10년, 20년 가까이 이어왔던 부분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3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누가 되든 간에 일단 증시의 어떤 부양책은 항상 매번 나오던 얘기긴 한데요. 뭐 3법 개정을 통해서 결국에 또 가장 큰 수혜가 금융주와 또 지주사가 될 수 있다라는 지주사죠. 어떤 네.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또한 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당분간 또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더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고 또 6월에서 다음 주에 바로 좀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또 이제 지주사들이 또 3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이제 그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오늘 지수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 4% 내외의 어떤 또 추가 상승이 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지주사들의 어떤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뭐 하나나 뭐 일부 뭐 두산이나 또 지주사들은 결국 또 개별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크잖아요. 또 하나 그룹 차원의 또 실제로 방산과 조선 쪽을 꽉 잡고 있고요.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SMR 또 그리고 원전 쪽에도 좀 꽉 잡고 건설 쪽으로 꽉 잡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지주사들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과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앞으로 3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규제 완화와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어떤 수급들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시점에서, 시점에서 그냥 네. 물방 고기방 같은데 바로 좀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거는 좀 사실이다 보니까 네, 지금 그래요? 딱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 매수로 네. 관점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래도 네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한화가 한화요? 네, 그래도 가장 좀 네. 매력 어제 또 사실 이제 하나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조선과 방산 또 조방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제 2차전지가 오랜만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니까 그동안 시장 대비 좀 강했던 섹터들인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이 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방산 또 이제 우주, 항공, 뭐 조선 네. 다양한 부분을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맞물리는 한화. 교집합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가장 대장을 사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차트 열어주셨잖아요. 네. 저렇게 올랐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렇게 올라도 지금 PBR이 하나는 0.67배입니다. 네. 지금 숙제하는 게 0.8배잖아요. 맞습니다. 와, 저렇게 올라도 안 네. 됐다면 얼마나 저평가가 되겠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 뭐 하나 그룹주 사실뿐만 아니라 네. 뭐 국내 사실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홀딩스들이, 특히 예. 네, 지주사들은 더 심각했었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상승으로 좀 반증이고 결국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가격이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요? 결국 이제 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저평가 국면이고 결국 지주사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모멘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제일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HD 현대도 한번 봐주시고 두산을 겸사겸사, 두산은 네. 또 지주사자 사업하는 네. HD 현대도 그렇게 오르고 올라도 겨우 이제 0.8배를 넘었네요, 맞습니다. PBR이. 사실 이제 두산하고 네. 하나는 저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워낙 지금 작년부터 상승한 걸 따져보면 지금 몇백 프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PBR을 따져보면 기준인 0.8에 아직 모자라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HD 현대는 네. 0.8을 넘어가거든요. 와, 0.84, 86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돼요. HD 현대는 오늘 이렇게 이제 6%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네. 기준치를 좀 충족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HD 이런 현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선호주를 따져본다라고 보면 어제 가장 강했던 두산하고 HD 현대, 한화 한화 세 개. 요 세 종목이 대장주다.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거기다가 이제 저 PBR에 대한 네. 매력을 본다면 요 세 종목이
무조건 좀 대장주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네. 몇 개만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보면 SK. SK 어제 달렸죠. 네, SK 어제 이제 급등했는데 네. 사실 SK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최태원 회장 뭐 소송도 걸려 있고 사실 이게 주가를 한번 들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SK 스퀘어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SK는 SK 스퀘어에 비해서는 못 움직였다. 근데 이제 시총은 한 10조 원대 초반이다. 그러면 SK 정도는 한번 이제 끌어올리기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제 조금 가면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철강주 아까 포스코홀딩스 오늘 홀딩스잖아요. 일반 해주실 거잖아요. 포스코홀딩스도 어쨌든 지주회사예요. 그쵸. 예.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저평가 매력, 2차 전지에다가 철강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아베 스틸 지주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거 이제 세아. 어제부터 굉장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세아베 스틸 지주는 지금 PBR이 0.3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세아베스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얘가 또 원전 수혜주거든요. 특수광 만드는 기업인데 원전이 이제 폐연료봉 있잖아요. 그걸 이 특수광 안에 꽁꽁 이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원전이 이제 캐스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이슈까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봐도 이 절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원전 수혜주로도 또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아베스틸 지주는 좀 숨겨진 지주회사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은요. PBR로 따지면은 하늘로 날아갔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두산은? 두산은 엔비디아 이슈가 있잖아요. 네. 오늘 실적 발표도 했고 거기다가 동박.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천군만마가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거의 전형적인 두산은 어찌 보면 지주회사는 이래야 한다라는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올해 두산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 배당이라든지 주주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만 시행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 예. 저는 주가는 단기간에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지주사 두산은 저는 뭐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목표가를 제가 오늘 딱 정해왔어요. 그냥 55만 원에서 60만 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준호 매니저, 대주전자재료 리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어제는 일단 힘을 좀 냈고 새 출발을 좀 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대주전지 재료를 소개해드리면서 결국 2차전지 섹터에서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 LNF나 대주전지 재료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LNF가 한 16%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대주전지 재료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 장중에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결국 포스코 퓨처엠도 장중에 그 무거운 게 15%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최근에 중국의 인조 흑연 기업들에게 뭐 700% 관세부가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흑연 생산 기업들 사실 대전 그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 흑연의 대체제가 실리콘 응급제다 보니까 대전 재료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제 테슬라도 한국의 어떤 이제 실리콘 응급제 기업과 공급 계약을 해결할 것이다 하고 작년에 이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대전 재료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매력은 너무나 좋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가장 이제 마지막 황태자였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았던 기업이 대전지 재료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리콘 응급제의 채택률이 원래는 기존에는 어떤 슈퍼카나 어떤 고급 차종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 보급형 모델까지도 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또 이번 새로 나오는 모델 2나 모델 Q 이제 상반기 안에 저가의 모델 출시되는데 대전지 재료에 실리콘 응급제가 채택됐다 이해해버리면 대전지 재료는 강력하게 어떤 시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어떤 이제 흑연 대체제로서 실리콘 응급제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뭐 가격적인 매력은 너무나 충분하고 그래서 어제 상승 흐름에 약간의 뭐 차익 매물은 분명히 출회될 수 있겠지만 결국 가격적으로 지금도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신규 매수도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주전 재료, 또 LNF, 또 그리고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 이 세 기업은 결국 이제 테슬라의 어떤 저가의 모델 출시와 모델 Y 판매량이 2분기 때 기저 효과로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했을 때는 이 세 기업이 선발대. 맞습니다. 네. 선발대로서 네. 결국 2차전지 안에서도 테슬라 모멘텀이 가장 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대전 재료가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격적으로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IRA 관련된 이제 세제 혜택이 좀 빠르게 조기 이제 소진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추가로 하락이 나왔던 이 부분은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그 악재와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리스크로 인해서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뭐 그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85,000원, 9만 원대 그대로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신규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준호면제 일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디로 일발을 향할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나우로보틱스 말씀드려서 이제 네. 하루 만에 19% 정도 좀 예.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거의 후속주로 PI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예. 이 기업은 AI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사업이 AI 비전과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배터리 3사의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별로.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LG엔솔과 삼성 SDI, SK온이 이제 다시 한번 투심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 PI의 어떤 이제 매출도 같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터리 3사 기점으로 결국 뭐 LFP 또 그리고 또 ESS 쪽으로 기존의 어떤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이게 휴머노id 로봇 쪽, ESS 또 LFP 쪽 저가형 모델까지도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예. 결국 PI의 어떤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어떤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PI 같은 경우는 그 AI 솔루션으로 이제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AI 기술을 바탕으로 TGV 유리기판 검사 장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유리를 그 뚫는 과정에서 미세한 어떤 이제 금이나 크랙이 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검사하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그 뚫린 그 구멍에 구리를 보통 채워 넣는데 네. 그래서 3D로 그 기포가 발생하는지도 확인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또 최대 수혜주로도 예. 부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리기판 기업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와줬을 때도 PI가 가장 세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또 어젯밤에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가 유리기판 시제품을 곧 생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연내에 2개에서 3개 공급사와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뭐 필옵틱스나 일부 유리기판 기업들이 좀 일제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네.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부품 기업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제 PI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공급망이 구축되었을 때 그 TGV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검사 장비 관련해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PI의 어떤 이제 유리기판 검사 장비 솔루션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그 검사 장비가 3D로 전고체 배터리에도 들어가고요. 폐배터리 검사 장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배터리 업황이도 회복됐을 때도 네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025년도에 비파괴 검사 솔루션을 상용화해서 시장 진출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향 AI 비전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PI가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데이터 센터 수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네. 또 직접적인 2차 수혜주와 전지까지. 폐배터리, 네. 전고체, 2차 전지까지 예.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검사 장비 솔루션 기업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PI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저도 자세히 몰랐네요. 이게 PI가 보면 AI 솔루션 쪽에 항상 맞습니다. 캐테고리에 있는데 네. 그 솔루션을 가지고 맞습니다. 2차 전지 라인을 검사한다. 맞습니다. 아, 이제 검사 생산 라인, 쪽이 네, 이제 검사 쪽이에요. 검사를 하니까 광고 그 뚫는 거 TGV도 맞습니다. 이걸로 검사한다. CT를 통해서 그 뚫는 그 크랙이 갔는지 검사하고 그 구리를 채운 과정에서 기포가 생겼는지까지도 검사하는 솔루션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에 PI가 있기도 하고 또 네, 맞습니다. AI 솔루션에도 네, 있기도 네. 한 게 이제 2차 그걸 가지고 전지에도 검사를 붙일 수도 하니까. 향후에 뭐 예. 폐배터리에도 예. 전고체 배터리에도 다 들어가는 게 PI다라고 이제 아주 의문이 풀렸습니다. PI 가격 네.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격 전략은 전일 종가였던 8,99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바로 이제 1,800원, 10,000원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1,800원을 일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7,650원 라인 때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